실적 호전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종목이 요새 몇 개 있거든요. 우량주에서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서구의 족집게 주식수다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찾아뵙죠. 이번 주 어떠셨습니까?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또 좋았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좀 힘들었을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코스닥 상대적인 강세, 거래소보다 강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상당히 특별한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강세 마감했죠. 그래도 종목수에서 하루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카카오게임즈가 시가총액 6위에서 4위까지 쑥 올라왔습니다. 24%까지 급등했거든요. 강세 마감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을 빼면 하락이었다는 거죠.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종목별 장세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같처럼 이렇게 어려운 장이 이번 주 좀 나오지 않았나, 개인 투자자분들 힘든 장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네요. 그럼 다음 주 한마디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자 여건 아직 양호합니다.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중국 주식 급락했지만 주변 환경 아직 양호해요. 수급도 양호해요. 그 가운데서 투자 주체별로 수익률 게임, 돈을 벌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어디선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종목별 장세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주에 연장선상으로 다음 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투자 여건은 양호한데 수익률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되십니다. 저희 부자 동네 사이트에 한번 오셔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함께 하시길 권해드릴게요. 바로 요게 문제입니다. 이번 주도 주도주, 대장주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게임주에서 카카오 게임즈 시가총액 6위에서 4위까지 빵 뚫고 올라가면서 대장주 역할은 분명히 했죠. 그런데 시장 전반을 끌고 가는 것이 주도주예요. 시장 전반을 끌고 간 건 아니거든요. 게임주에서도 이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 이 몇 종목만 올라갔어요. 다 같이 끌고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주도주와 대장주 이게 나와야지 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웃을 수 있는 환경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다음 주 주도주와 대장주를 찾아내는 게임이 지속될 가능성 큽니다. 수익률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우시죠?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변 환경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흐름입니다. 다우 산업지수부터 가죠. 1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 쳤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금리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 단위 거의 여기에 속해 있었죠. 우리나라가 경기 민감주는 이 흐름을 따라가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5월 고점도 있고 저점도 있고 저점 있고 고점 있고, 즉 박스권 흐름 안에서 있다라는 생각 먼저 가지고 가시고요.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가 지난주 저점 찍고 잡아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구나. 요게 초점이에요.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런 거 누구나 볼 수 있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찾아내는 거, 이게 경기 민감주구나. 민감주 단에서 저점을 잡고 올리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S&P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점을 잡고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옆으로 횡보합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도 있어요.
그런데 기술주도 있어요. 다 대표주들이 여기 있어요. 업종 대표주들이. 그런데 신고가 행진을 이번 주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시장 양호해요. 경기 민감주 기술주도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점. 우리나라에서 이게 문제인데요. 나스닥이요. 나스닥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야, 이거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가는 거 아니야? 저도 어느 정도는 그 생각도 했어요. 나스닥 보시죠. 사상 최고치 돌파를 또 합니다. 간밤에도 올라서면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줘요. 즉 경기 민감주도 괜찮았고 뭐 은행주라든가 이런, 그리고 건설주 다 좋았어요. 그리고 기술주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죠. 예, 아직은 박스권 흐름입니다. 연초에. 그런데 나쁘지는 않아요. 돌파를 했다가 보시면은요, 어제 하루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와 연결되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못 가?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의,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항상 검색 순위 1위, 2위 삼성전자.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괜찮아. 그리고 나스닥도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간밤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제 새벽이죠. 그리고 어제 떨어졌어요, 오히려. 마이크론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급등해요, 계속. 엔비디아가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시가총액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는 최고예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죠. 그리고 대만 증시 아주 좋아요. 그쵸? 그런데 TSMC, 제가 차트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 반도체에서 TSMC, 세계의 대장주라고 하는 이 TSMC가 오히려 안 좋아요. 주가가 여기쯤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누가 끌고 올라갔는데, 경기 민감주 단이라 해운, 뭐 이런 종목군들, 철강, 이들 종목들이 이제 다시 끌고 가고 있어요. 대만 증시 같은 경우.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갔는데 왜 못 올라가? 삼성전자.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마이크론의 흐름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도 엔비디아 중심의 상승이었고, 장비주, 소재주, 특히 장비, 반도체 장비, 특히 장비. 왜? 삼성전자, 소위 미국의 입김으로 인해서, 유럽의 입김에 의해서 투자 확대 한대죠. 하이닉스 한대죠. TSMC도 한대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확실한 적수가 없는 엔비디아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D램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비메모리 분야에서 생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확장하라는 거에서 서로 확장. 이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장비 소재는 바닥을 잡고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오죠. 특히 OLED 쪽, 비메모리 쪽, 이쪽은 괜찮아요. 오늘도 비메모리의 일부 종목이 또 상승 시작을 했어요.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예상을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중국 증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2% 급락했어요. 이거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죠?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 이날까지는 부러지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급락을 해도
정부에서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요때 얘기했었죠. 하루에 200억 위안씩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어요. 아, 이 축제 날에 재 뿌릴 일 없잖아요. 갑자기 백준영 기자님 와 하고 축포 터뜨리는데 신문 맨 앞면에 주가 급락, 투자자들 아우성, 이런 뉴스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어제 그게 끝나니까 오늘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그리고 월요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요일부터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게 부러져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동향에서 놓고 보면은 대만 증시 오늘 괜찮았거든요. 대만 괜찮았고 잠시 볼 우리나라 증시도 양호. 그런데 중국 증시만 부러졌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 지금 창당일 바로 이날, 바로 어제요. 머리에 피 터지게 싸우겠다라고 했죠. 우리한테 덤비면 머리에 피 터지겠다고. 미국이랑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랑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점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무릎 꿇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1% 내외의 추가 하락에서 다시 돌려세우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왜? 네, 중국 상해 증시도요. 주도주가 바뀌고 있어요. 과거 주류 최고 시가총액이었죠. 거기다가 텐센트라든가 인터넷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걔네들은 부러졌어요. 주가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삼성전자. 그런데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느냐? 이 반도체 관련주들, 걔네들이 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대만 입장에서는 달가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 좋은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체인지, 바뀌고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 가보죠. 우리나라 증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수요일 전후에서 좀 조정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 날. 왜? 중국 때문에. 근데 그렇게 조정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맞았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종목별로 보면은 전혀 아니네. 종목별로. 이거 왜 그랬을까? 잠시 후에 종목별로 쫙 한번 훑어볼게요. 그런데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아직 보이시죠? 상승 추세 유지예요. 그리고 중기 추세도 앞에 것까지 보면은 턴했어요. 상승 전환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개인분들 가끔가다 문의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손실봤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수랑 종목이랑 별개의 움직임으로 움직여요. 완전히. 별개.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 흐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 주까지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럴 것 같네. 당분간. 더군다나 다음 주는 더 해요. 월요일 날 생방송 이번 주 핫할 이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뉴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주말 동안에. 근데 제가 지금 미리 얘기를 하겠는데 다음 주부터 뭐예요? 실적 시즌이죠. 이미 실적 시즌 준비를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했어요. 누가? 외국인 기관이.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작했어요. 실적 호전 관련주 위주로 매수를 해나가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그러한 실적 호전 예상주 위주로 외국인 기관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종목별 테마별, 이 테마별 장세는 이슈에 의한 거, 종목별 장세는 이슈이긴 하지만 실적에 의한 부분 때문에 더 힘든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괜히 겁주는 거는 아니고요. 지수는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이 될 거예요. 보시죠. 오늘 지수 0.25% 코스닥 상승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6위에서 4위로 올라간 카카오 게임즈. 얘의 힘이 아니었으면 0.25%가 아니에요. 얘가 24% 급등했거든. 그럼 얘는 오늘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 0.5%?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즉, 지수랑 종목이랑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런데 다음 주도 그럴 것 같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수는 부러지지 않아. 이게 가장 힘든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수급 동향에서도 그렇고요. 주변 환경도 그렇고요. 나쁘지 않아요. 수급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연하게 약화가 됐죠. 기관 매도 나오는데 뭐와 연결돼? 선물과 연결돼.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서 매수했던 외국인의 선물을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에서 매수했던 거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옵션 부분에서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락 준비가. 그러니까 부러뜨릴 염려는 없어. 다만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이라는 점.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 이게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TV에 나오거나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이제 문서를 내보낼 때 이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낮게 사서 높게 팔라예요. 수익 내면 나와라.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실적 호전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종목이 요새 몇 개 있거든요. 우량주에서. 그들 종목은 실적 호전주로 파악이 되면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집중된 매매. 외국인, 기관.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종목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특별히 기존 주도주, 그리고 그 이후 두 번째 주도주, 그리고 최근의 주도주, 이 종목들의 순환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가볼게요. 빠르게 갈게요. 삼성전자입니다. 1월 달에 쭉 고점, 여기에서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꼭 친 것 같다고. 조정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올지 몰랐는데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20%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요. 아직 못 가요. 그렇지만 보시면은 제자리죠. 제자리, 장기간 제자리예요. 한 번쯤 돌려 올릴 때도 됐는데 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부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즉 저점을 뚫고 또 아래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 제가 지난주에는 86,000원까지는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갔네. 근데 이 원인, 이유 앞서 말씀을 드렸죠. 못 들었다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미국 증시. 그 이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돌려 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가져가시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수익은 다른 데서 나올 거라고. 얘는 필요한 때, 외국인이 선물 매수할 때 필요할 때 쓰는 재료라고.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지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수보다도 못했죠. 왜? 경기 민감주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주도했었던 몇몇 종목들, 이들 종목이 갔으니까 그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다만 얘가 오히려 괜찮아요. 기존 주도주에서는 현대차, 기아,
저점 잡아 돌리고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거든요. 작으나마. 왜 그랬을까?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자동차 판매 현황에서 또 괜찮아졌어요.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 좋아졌고, 인센티브, 영업사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안 팔리는 차는 수당을 많이 주겠죠? 많이 팔으라고. 잘 팔리는 차는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팔리는데 노력 안 해도. 그럼 수당이 작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수당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대차 입장, 기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당이 적게 나가니까 수익이 높아지겠죠. 수출해서. 수익성 괜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여기에 수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다른 회사, 해외, 경쟁사에 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강해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가고 있으면은요. 자동차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낫지 않을까라는 정도. 아쉬운 LG화학 보시겠습니다. 예, SK 이노베이션을 넣을까 하다가 어저께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 LG화학으로 했어요. 2차 전지. 이 세 종목 뭡니까? 작년의 주도주였죠. 작년의 주도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런데 작년에 후반부에 올라온 이 이유는, 여기에서 이 이유는 뭐였죠? 2차 전지가 아니고요. 화학 분야였어요. 화학 분야마저 없었으면 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기업 분할 얘기도 있었죠. 여기서 잠깐, 어제 제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밑에 답글을 제가 좀 보니까요. 분할 얘기 예전부터 알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전문가 노릇하느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이미 알았는데 인적 분할 예상을 했었다.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제 기관 외국인도 상승을 시켰고, 인적 분할 가능성이면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적 분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더라 해서 어저께 무너진 거라는 거를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기업 분할 예전부터 있던 얘기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열심히 노력하는 저 섭섭하죠. 예, 그런 거는 아주 잘 들어보시고, 예, 꼭 답변을 주세요. 예, 그냥 어설프게 들으시고 저를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도 해주시길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HMM 가보죠. HMM. 제가 여기에서는 더 이상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만 원, 바로 이때 발송을 드렸고요. 여기쯤에서 4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4만 원 왔습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4만 원과 5만 원에 박스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무료 문자 회원께도 드렸고요. 방송에서 주도 가능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여기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만큼 올라왔어요. 예, 15,000원에서부터 생각하면 3배 이상 상승이에요. 올해. 기존 주도주입니다. 기존 주도주인데 작년의 주도주가 아니라 요번에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일 때의 주도주. 그런데 얘 보면은요, 급등 이후 쉬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나 LG화학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주가는요, 많이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쉬면은요, 아직 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주포들이 버리지를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을 하신다면 현대미포조선 보시죠. 조선주, 현대미포조선도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올 들어와서 1월 초부터 경기 민감주입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HMM, 현대미포조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보시죠. 작은 박스권에서 두 달입니다.
아직 안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지금 움직일 가능성, 미국 시장을 빗대서 얘기하면 다우 지수가 이제 준동을 또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되는 부분,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동국제강 보시죠. 이 종목 마찬가지죠. 예, 2월달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래서 8,000원이죠. 제가 기억을 해요. 8,400원인가? 8,400원인가 그럴 겁니다. 동국제강에서부터 27,000원까지 48, 32, 3.5배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눌리는데 제한적이죠. 경기 민감주 섹터가 좀 더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주도주, 작년 주도주에서 자동차가 그나마 괜찮고 그보다는 이 민감 섹터, 올해 주도했었던 민감 섹터가 좀 낫지 않은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종목,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건설주 올해 계속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그리고 어디에서 매수해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 있죠. 급등은 안 해요. 아주 지겨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예, 4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왔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급등의 상승폭은 작죠. 하지만 이제부터 클 수 있어요. 경기 민감주단이 아직도 끌고 와오는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지금 주도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현대건설을, 이 종목이 이번 장에 또 정말 주도주일까? 여기에서도 주도주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 대비 상승폭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도주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단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 주도주 한번 보죠.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네, 12,750원 다들 기억하시는 가격이죠? 거기에서 매수, 또 매수. 이거 문자 몇 번 보내드렸고 그랬어요. 예, 13,000원이라고 쳐도 3배 같죠? 근 3배. 자, 그리고 꺾어집니다. 한번. 그런데 안 꺾어져요. 안 꺾어져요. 24,000원 아래에서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속 누가 버틴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거래량은 터졌지만 거래량이 확 죽으면서 옆으로 횡보한다라는 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최근 주도주에서 카카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카카오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고점 형성된 것 같습니다. 내일 매도하시죠. 그리고 제가 장중 무료 방송도 했었거든요. 이날 빨간 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매도입니다. 매도하시죠. 저희 회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1선. 그런데 얘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얘랑 혹은 얘랑 즉 HMM, 미포조선, 동국제강 이렇게 쉬는 템포. 카카오 역시 끝난 건 아닌데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되시죠? 경기 민감주단이 지금은 가장 괜찮고 기존 주도주에서는 자동차 쪽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카카오라든가 아니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쉬고 있는데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2차 랠리도 한번 볼 수도 있겠다. 다만 카카오는 좀 이렇게 박스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죠. 두산중공업은 세게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 작년의 주도주, 올 초부터 여태까지 끌고 왔었던 주도주, 5월달까지죠. 5월부터 6월달에 끌고 왔었던 주도주,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었던 주도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다음 주가 어떤 한 주라고요? 과연 주도주가 탄생 다시 되느냐, 아니면 기존 주도주에서 리드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가 나타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은 쭉 뻗어 올리느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의 관점이라는 거, 그것이 오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별로 다 둘러봤죠?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이제 이해 다 되셨고, 다음 주 매매 준비 가능하시죠? 그러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이제 주말인데요. 편히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항상 매주 라이브로 제가 방송을 합니다. 저녁 7시에. 보니까요, 하다 보니까 운전하시면서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채팅 같은 건 못 하시죠, 운전하시니까. 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함께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 핫할 뉴스와 종목 초점을 맞춰서 이번 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나름대로 분석,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전략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수고했다라는 댓글, 예, 악플 말고요. 예,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추천 혹은 시황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문자로 드리니까 010-9628-8231 9628-8231로 문자 신청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문자를 주시면 매일 아침 8시 40분쯤 오늘의 전략, 미국 시장 정리, 이걸 문자로 해서 전달해 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들 신청 바라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고품격 주식수다에서 뽑은 쪽집게 주식수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